재확산과 동시에 독감도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재활용 선별센터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대부분 배달 용기와 선물 포장 상자들인데 물량이 많은 데다 분류 작업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충주 화록동굴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미비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청주시가 도심 바람 습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섬 현상을 줄이고 시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잠잠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올해는 독감까지 유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은 회복되고 있지만 개인 방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단계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후 4시 기준 1,450명입니다. 지난 8일 이후 세 자릿수를 유지하던 동시간대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잠잠했던 독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가 지난달 꾸준히 늘면서 4.7명까지 증가해 올 가을과 겨울의 독감 유행 기준인 4.9명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의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 2년간 독감 예방 접종률이 크게 감소하는 등 독감 면역력이 저하되며 유행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독감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독감 예방접종률이 많이 좀 감소한 상황이었고 독감에 대한 면역력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독감과 코로나는 증상이 유사해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인 검사로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병명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도 코로나처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 증상이 있으실 때는 검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셨다고 해도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셔서 계절 독감이 코로나19와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린이와 노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네, 명절 연휴가 끝나면 재활용 선별센터는 그야말로 재활용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곤 하는데요.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선물 포장이 워낙 많은 데다 분류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아 작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재활용 수거 차량들이 청주 시내 곳곳에서 수거해온 재활용 품목들을 한 곳에 내려놓습니다. 적시장은 그야말로 산을 이뤘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쌓여있던 배달 용기나 명절 선물 포장 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뜯어내는 작업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부터 수거 작업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평소보다 2배에 가까운 작업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차로 끝나는 구역인데 한 차 간다니까 두 차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힘들고 양이 많아요, 명절 지나면.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의 설계 용량은 하루 50톤. 하지만 명절 끝에는 100톤에 가까운 물량이 들어옵니다. 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편이라 분류 작업은 모두 작업자들이 직접 손으로 해야 됩니다. 분류 작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음식물 찌꺼기 등이 남아있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겉으론 멀쩡해도 선물용으로 제작돼서 나온 코팅된 상자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 생산 단계에서 좀 과대 포장을 좀 줄이고 웬만하면 스티로폼이나 비닐류 대신에 종이 포장을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전달했던 포장 용기들이 쓰레기로 되돌아오는 가운데 재활용 선별센터는 올해도 심한 명절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서원대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오늘 청년 창업 파크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 창업파크는 총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전문 창업 지원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SK하이닉스의 투자 사업으로 서원대학교가 제공한 모충동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국토부 공모 사업인 350억 원 규모의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청년 창업파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활석 광산인 화록동굴이 충주의 대표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충주시와 중부광산안전사무소가 서로 관리를 떠넘기면서 관광객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폐광산에서 관광지로 탈바꿈한 충주 화록동굴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이 가능해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화록동굴 영업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화록동굴 민간 사업자가 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할 주체가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사무소에서는 충주시가 화록관광농원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충주시의 책임이라고 하고, 충주시는 관광농원 허가구역에서 화록동굴은 관광농원 사업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이라 합니다.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중부광산안전사무소는 광산안전법에 따라 화록동굴의 갱도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충주시로부터 동굴 바로 앞에 관광농원 사업을 승인받았고 이를 통해 폐쇄된 갱도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무소 측은 이 과정에서 충주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동굴 개장 당시 폐쇄된 갱도를 관광 목적으로 다시 개방한 것을 알았으면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어야 하는데 충주시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 당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충주시였어요. 절차상 그 복구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충주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광산 관련 행정은 충주시가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인허가 절차를 충주시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중부광산안전사업소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화록동굴의 영업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향후 안전 문제가 생기면 책임 주체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른바 차 없는 도청 문제로 호된 신고식을 치른 김영환 지사가 심기일전 초반 실전 만회에 본격 나섰습니다. 경제부지사와 정무라인 등 인사를 매듭지어 도청 진용이 완전히 짜여졌고 일부 핵심 공약의 추진 체계도 갖췄는데요. 민선 8기가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제안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민관위원 17명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관광업계와 학계, 예술, 의료계 등의 전문가들은 레이크파크를 충북의 새로운 브랜드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조사 연구,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그리고 방향을 잡는데 이 노두돌,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전문가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도청 내에 레이크파크 팀이 신설되고 옥천과 음성군도 레이크파크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도와 시군의 협업 체계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정무라인도 완전체로 출발합니다. 도정사상 처음으로 40대인 기재부 과장 출신을 충북의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지사로 영입했고 신설된 정무특별보좌관에는 8차례나 선거에 출마해 지역에 밝은 최은호 전 청주 서원당협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조성아 관광 전문 기자를 정책특별보좌관에 임명해 레이크파크의 밑그림을 맡기는 등 정무와 정책, 홍보 라인이 진용을 갖췄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집단적인 그런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정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차 없는 도청 사업이 무난하게 절충점을 찾는 등 김영환표 도정이 과도기를 넘어 안정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음성군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TF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원남 저수지 등 45개 저수지가 있는 음성군은 충북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이 가능해져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과 연계한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맹동지 치유의 숲, 원남지 체험휴양 관광 자원화 조성 사업 등을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도심 녹지축을 바람 숲길이라 부르곤 합니다. 열섬 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게 서울의 경의선 숲길인데요. 청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청주형 도심 바람 숲길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새 단장을 한 청주의 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나무가 빼곡히 심어진 녹지구역입니다. 놀이터 기능뿐만 아니라 숲속을 거니는 기분이 들도록 공원 형태로 설계된 것입니다. 청주시에는 앞으로 이런 형태의 공원 24곳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민선 8기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바람숲길 사업의 일환입니다. 서울의 경의선 숲길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공원과 가로수 등을 점 형태의 녹지축으로 촘촘히 이어가겠다는 구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암산에서 부모산을 잇는 동서축에는 일단 가로수 구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의 가로수 밑에 키 작은 수종을 추가로 심고 도로에 시멘트 분리대나 플라스틱 가드레일도 철거하고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남북축은 무인천을 방향으로 해서 좌우축으로 해서 그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연결하는 강이나 하천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도시의 그 숲으로 유인해서 청주형 도심바람숲길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고 게다가 시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552세대가 이달 중 공급됩니다. 청주시와 LH가 공동 추진하는 청주산단 내 송정동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이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가격에 임대합니다. 서강석 진천 문백초등학교 교장이 10여 년간 제자들을 위해 4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온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총 회장직을 맡고 있는 서강석 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 등에 매년 30만 원씩 장학금을 냈고 올해도 진천 문백초에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도내 4년제 대학 12곳은 학생 14,195명을 선발합니다. 청주대가 2,676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대 2,076명, 한국교통대 1,838명, 서원대 1,827명 등입니다. 4년제 대학은 최대 6번까지 원서를 낼 수 있고 전문대는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진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 반쯤 진천군 이월면 도로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59살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네, 앞서 방송 진행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이 되면 중증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조심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